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몇 점? 몇 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제가 이제 MBN에서는 MBN 전에 다른 김용남 의원하고 하는 유튜브에서는 그분이 40점 하길래 제가 그냥 80점이라고 했는데 80점. 네. 개인적으로 한 70점은 그래도 된다고 봐요. 70점은 된다. 10은 제가 이제 김용남 의원 때문에 한 거고 70점은 된다고 봅니다. 뭐 70점이면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형이 그렇게 아주 후하게 주진 않았네요. 저 원래 냉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보다 후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여론에서의 평가보다는 네. 제가 왜 70점을 드렸느냐? 대통령이랑 분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접해봤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긴 뭐 형은 후보 시절부터 저렇게 수행하셨으니까.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오신 거다. 일단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온 그렇기 거다. 때문에 제가 후하게 드린 거고 오늘 대통령 얼굴 보셨어요? 봤어요. 굉장히 이게 안색이 안 좋잖아요.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이제 봤어요. 뭐 총선 전후 벌어진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적어도 미니멈 70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형이 70점을 주신 거는 그런 지금 뭐 어쨌건 보수의 대통령이라는 걸 감안해서 좀 그래도 높게 주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 게다가 저는 그 사과라는 단어를 쓰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거는 저도 그 부분은 저도 오늘 되게 굉장히 확 귀에 박혔었는데 근데 오늘 대부분의 그 언론의 이 평가는 이렇더라고요. 일단 올려주세요 기사 좀. 사과는 했지만 특검은 안 돼. 사과는 했지만 특검은 안 돼. 지금 보시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기존사를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대통령실의 입장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뿐이지 전향적으로 뭔가 변화는 없었다. 아까 처음에 뭐 최상병 특검 얘기 나왔었죠. 행정 수반이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21년도 1월 달에 출범을 했거든요. 첫 공수처장이 뻘짓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공수처가 이제야 수사하면서 수사다운 수사하면서 지금 속도를 막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중단시키고 중간까지 한 거 갖고 하면서 특검을 출범시켰을 때 공수처의 위상 이거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행정 수반은 국가 조직을 자기의 어떤 정책 유불리 따라서 운영을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특검법 지금 올라간 내용이 지금 통과돼서 대통령실에 와 있는 공포를 해야 되냐 재의결 요구를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안 좋다. 표현을 제가 그냥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지명한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둘을 뽑아서 대통령에 올리면 대통령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장만 찍어서 보내야 된 저 특검이 임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국정농단 때 그러지 않았느냐.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딱 한 번이었고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너무 큰 사건이어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포기한 거예요. 그냥 손을 놔버렸구나.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까지 하잖아요. 반이. 그렇죠.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반이 찬성을 하잖아요. 이 사안이 그 사안과 같으냐? 이 사안과 그 사안은 등치시킬 수 있느냐? 이퀄 기호를 놓고 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저쪽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때도 했는데 왜 안 돼? 그렇지. 이러면서 뭘 신파를 섞어요. 젊은 그렇죠. 군인이 그랬는데 장병이.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와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국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이 입장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쪽은 수권 정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집권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마치 민주당. 집권하고는 나는 거리가 멀고 나는 공격만 하는. 이따가 뭐 그 얘기도 좀 하겠지만. 쓰리아웃 안 당해? 공수교대 안 해요?
허구한 날 이래 춘 줄 알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알죠. 거예요. 네, 공격 앞으로 닥치고 공격으로. 어. 근데 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일단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면 물론 제가 봐도 뭐 최상병 특검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지금 오늘 윤 대통령 말씀했던 거 저도 공감해요. 지금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고 통상적인 특검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을 때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수사 결과가 좀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특검으로 보통 가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는 건 이론적으로 안 맞다라는 취지는 맞는데 저번 주에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국민들의 여론이 70%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쨌건 국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고 최상병 특검 법안을 만약에 제의 요구를 할 경우에 소위 말한 반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꽤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다 통과되면 진짜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미리 수를 둬서 이걸 특검을 미리 받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또 반복해야 돼요. 그게 대통령의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국가 시스템 이거 받아주면 그래 나도 살고 뭐 반란표 나오는 것도 혹시나 그 꼴도 안 보고 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더러운 평화 뭐 이런 거예요. 지킬 건 지키는 게 보수예요. 아까 지킬 건 지키자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뭐 윤재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오히려 뭐 제2 요구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는 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뭐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통과될 것 같고 어차피 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냥 줍시다 이러면요 당장 편해요. 일단 오늘도 뭐 그럼 인정하겠죠. 뭐 야당에서 그건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또 공격하겠지. 그러나 바뀌는 건 없고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의 실망만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보수는 명분이 필요해요. 니네 답답한 소리 한다. 니네 맨날 그러니까 당하지. 뭐 그런 댓글들도 많아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맨날 당하지. 그러시는데요. 우리 오래 살아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시스템도 지켜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게 여당의 책임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키고 그 다음에 22대 들어와서 쟤들이 또 한다? 그럼 그때 또 생각해야죠. 지금 나온 법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단은 대통령은 안 받고 근데 아까 형님 얘기했던 아니, 것처럼 수정 재의결을 할 수 없죠. 대통령 요구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서 시간이 뭐 없어 이제. 그 5월 현실적으로. 29일이면 끝나는데 21대 국회가. 그러네요. 21대 국회가. 근데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또 이해하고 하지만 이게 결국 오늘 기자회견을 했으나 변한 게 없다라는 취지의 공격을 많이 하길래 제가 형한테 여쭤본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것도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를 많이 했고 네. 뭐 탈탈 털었는데 네. 지금 그거는 안 된다. 그것도 약간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일단 받았단 말이죠. 그건 이제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대선 때부터 쭉 있었던 거라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그렇죠. 그 동안에 뭐 대장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역사가 그 대선 때부터 하도 얘기를 해서 저는 다 외우잖아요. 어떻게 그게 바뀝니까? 그 그쵸? 주장이. 네. 그럼 더 웃긴 거예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해서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거 이제 힘으로 누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리고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뭐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 상황을 좀 보고 근데 이번 건은 이제 명품백 논란 관련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다가 명품백도 살짝 얹어가지고 뭐 명품백은 사실 처벌이 안 되거든요. 두 개가 지금 섞여 있어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게 도이치모터스인지 명품백인지 이전에 특검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거는 도이치모터스고 명품백은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몰라요. 일단 근데 그것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임기 9월까지니까 그 전에 남은 어떻게 기간 동안에 뭘 하겠다 해서 뭐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찰총장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에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말을 안 했다 오늘.
민주당의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뀐 게 없다. 뭐 이 도대체 참 근데 총선진 죄인 입장에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선거는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일단 뭐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기사는 이제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문제는 오늘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까지는 평가를 하지만 바뀐 게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아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쨌건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태에서 뭘 주고 무엇을 받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꽤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대통령이 입으로 설명을 해준 것뿐이지 뭔가 새로운 이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이 부분은 좀 변하겠구나. 제가 오늘 확실한 건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그게 이제 특검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해병대원 네, 이름 말하지 말라고 네, 해서 그래, 맞아요.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한 그거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그런 겁니다 정치가.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다른 거 떠나서 어쨌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안 하다가 이제 기자들 앞에 서서 기자들 질의응답도 받고 이런 과정이 일단 변화의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일단 좀 가져보고 요거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좀 있는데 댓글 좀 볼게요. 제르가디스님 며칠 전 비선이라는 사람들이 대놓고 기자와 했다는 인터뷰가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걸 총선을 통해 깨달았고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다. 참나 이제는 하다하다 주변 탓까지 하는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지금 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것까지 볼게요 댓글.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더 기가 막혀요. 이재명에게 불편한 인사를 비서실장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재명 대표사는 문재인 정부 시작한 거 아니냐. 영수회담도 쭉 이어져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골프회동도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 이래도 계속 지지하세요 하셨고요. 저 얘기 다 해드릴게요. 김찰리님 빠니보틀 곽튜브 왔수다. 저 3개 보시나 봅니다. 김찰리님 공달 형님 출연은 주 1회라 더 기다려지는 요망한 채널입니다. 제가 요망한 것이 됐군요. 더 요망해지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라니 페인트님 윤 대통령 잘못해서 지지율 이 지경 난 걸 한동훈으로 만회해보려고 자꾸 압박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럼 심평, 홍준표, 전효옥, 조정훈, 이철규 이런 사람들 써서 한동훈 죄인 만들기 풀쟁은 그만하셔야죠. 지금 여기 실챗에서도 감히 한동훈이 대통령 안 만난다고 부들거리는 사람이 있던데 폭력이 일상인 듯 하셨고요. 그라제니님 바둑격언의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결국 사또 구속이 답입니다. 안 그러면 윤킹이 당합니다 하셨고요. 네, 이러 쓰시는 분 박민수 장관 중국 갔다 오니 외국인 회사 수입한다고 뉴스 떴던데 이것도 윤통의 큰 그림이니까 이재명 당대표랑 골프 치신다는 것이겠죠? 이건 약간 비꼬시는 것 같아요. 박민수 차관입니다. 네. 근데 오늘 요 기자회견에 하나 빠진 거 맞아. 한동훈 위원장 관계. 근데 오늘 이거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 오늘 아까 뭐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풀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뭐 20년간의 그런 그 또 관계가 있으니 그 1차 윤한 갈등. 네. 그래서 이제 만남은 기다리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뭐 같이 만나는 걸 한번 뭐 연락하고 만나겠다 이런 거보다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 어때요?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야. 그전하고 똑같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둘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지금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풀지 않겠다처럼 들린다고요. 약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네. 정치 상황이랑 한번 연관해서 보세요. 그냥 개인적인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백변이 말씀하신 거하고가 제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두 가지 섞여 있어요. 두 분의 굉장히 친밀한 개인 관계와 정치적인 전직 여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 이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걸 분리해야 된다. 저는 전자 두 분 간의 관계 그건 관심 없어요. 두 분이 친하건 말건 내가 그걸 뭐 어떻게 알아? 그렇지. 저 검찰의 구성원도 아니었고 제가 그렇죠. 특수부 검사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몰라요. 그거는 뭐 따로 뭐 한 분은 뭐 술 드시고 한 분은 제로 콜라 그건 몰라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는. 그럼 두 번째 관점에서 볼 때 현직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뭐 당권 주자든 대권 주자든 유력한 보수의 뭐 유력 정치인이라고 합시다. 네. 관계가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 보이는 거를 또 전자와 연결시켜서 화해한 건가? 이것도 다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보자. 분리해서 보자. 저는 뒤에만 관심이 있고 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젠가 해소된다. 저보고 말 돌리지 말라는데 뭘 제가 말을 돌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희령님? 네. 아 저희 뭐 지금 저한테는 뭐 윤통 너무 까는 질문하지 말라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형이 답하고 제가 대답을 이런 해야 거예요. 되기 때문에 아니, 예, 무슨- 더 센 질문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럼요. 이제 이걸 하죠. 그러니까 한 위원장 얘기를 이따 좀 또 더 할 거고 제일 큰 문제가 요거예요. 그 좀 전에 우리 제르가디스님이 올려주셨던 거, 야 이거 난리더라고. 비선 논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 비서는 끝까지 자기를 안 밝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이 막 그 무슨 인터뷰를 해? 아니 옛날에 한 20년 전에 고이즈미라고 일본 수상이랑 김정일이랑 만날 때 그 협상 과정에서의 북한 쪽에서 나온 비선을 아직도 몰라요. 그렇죠. 일본 쪽은 알아. 그만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선이 아닌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 둘이 뭐 또 심평 아저씨가 또 맨 처음에 뭐 그분은 자기가 영수회담 조율했다 그러고 뭐 영수회담 조율한 사람이 그럼 왜 이렇게 많아? 세 명 갖다 놓고 얘기하면 되지. 자,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한국일보 기사. 저 이제 기자분이 동아일보로, 네. 동아일보요. 한국일보 원래 기사 보면 기자분 성함이 두 분이 나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함성득. 누구야? 함성득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이에요. 네. 이 아크로비스타 같이 원래 살던 그 이웃이라고. 그건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 기사가 왜 나오게 됐냐는 얘기잖아. 어. 함성득 원장의 수업을 듣는데요. 거길 다닌대. 기자 중에 한 분이.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이게 기획이 된 거라는 거가 아. 이제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 영수회담 했더니 뭐 맹탕이다. 내가 얻은 게 없다. 그러니까 무수한 말을 했는데 이거를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뭔가로. 그래서 이명백 전 공관위원장으로 하여금 인터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백이라는 분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함성득이라는 분이 내가 안 나가면 기사가 이상하게 가겠다. 그렇게 나름 했다. 좋은 생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비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선이고 비선 아니고 그거 다 떠나서 네. 이 내용이 거짓말이에요?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을 좀 봤는데 네. 아니 우리는 그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랑 만났다. 네. 그러니까 비선 이분들이 뭐 역할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 부인을 안 하더라고. 저도 깝깝하죠. 이게 제가 지금 내용을 물어보는 제가 게 모르니까. 아까 뭐 참. 제르가디스님도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건,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저기 앞으로 이제 야당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좋은 워딩을 해주는 건 좋은데 뭐 싫은 인사는 뭐 안 한치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막 그날 막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이라면 그게 적절하냐는 문제지. 오늘 참 형 난처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네. 대통령이 하시는 어떤 화법과 이런 게 정말 100%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이 그대로 전달한 거냐, 이 사람이 해석이 들어간 거냐,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함성득이라는 분이 거짓말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이분이 약간 거기다 좀 더 얹어서 얹은 것도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워딩을 예. 자기가 조금 이게 뭔가 네. 살을 좀 붙여서 살이 붙어지게끔 해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얹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제 얘기는. A라고 들어왔는데 대통령의 뭐 말투와 뭐 이런 것들이 A2- 정도인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네.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뭐 장애가 될 만한 사람은 내가 안 한다. 근데 그럼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솔직히
자 유력 주자가 원희룡이라고 치자고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힌 게 무슨 이재명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 이퀄 네. 우리 당 대선 후보예요? 아니면 5% 얻고 아니죠. 시작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대중들이 느낀 건 이재명 대표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앉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선 가도 뭐 이런 뭐 거창한 표현보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많은 당원들이 화를 냈던 건 네. 뭔가 좀 굴종적이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그렇게 표현. 볼 수밖에 없는 말들이 많았죠. 뭐 부부 동반을 하자, 골프 골프. 치자. 그다음에 당신 수사는 솔직히 내가 한 게 아니고 문재인한테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저도 참 제가 이거 조금 늦게 봤어요. 이 기사가 아침에 7시에 나왔어요. 7시 1분에 나왔는데 제가 깨 있긴 했는데 딴짓하느라고 네. 막 전화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이게 지금 뭔가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뭐 그 원래 살던 데에서 또 네. 친분도 있던 분이고 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 얘기가 전달이 되고 이게 기사화까지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심평 변호사 얘기는 뭐 수도 없이 기사가 되잖아요 지금 계속 아 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저기 전당대를 연계달라는 얘기까지 어디서 들었다는 것까지 막 언론에서 얘기하던데 아니 저는 그런 정도로 이게 자꾸 이게 나가면 심평 변호사랑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는 기간 동안은 아까 뭐 연을 끊고 자시고 더 웃기잖아. 연이 없는데 어떻게 끊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맨날 그 좀 자가 발전한다고 보기도 그렇고 아 근데 작년인가 아마 공식 반응이 나왔잖아요. 신평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도 네. 그 뒤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멘토 나오고. 아니고 뭐 이 말 다 했잖아. 아 근데 뭐 이번에도 또 뭐 자기가 무슨 뭐 또 저기 뭐 이재명 아니, 대표 만나고 그건 싶고 맨날 이런 그분의-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다니니 그건 그분의 자유 의지니까. 네, 네. 그걸 또 인용해주는 언론도 있으니까 뭐 그걸 뭐 우리가 그쪽은 그런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관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말들이 바깥으로 이게 단도리가 안 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네. 듣더라고요. 그건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아 제가 오늘 너무 또 우리 형님을 난처하게 좀 하고 있는 아니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지를 철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보수를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괴멸시키려고 온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충분히 그런 반응을 하실 만한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늘 충격적이었어. 안타까운 건 기자들이 왜 그걸 안 물어보냐고. 어. 대통령한테 맞아. 그걸 물어봤어야지.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실망한 것은 보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자,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자 다음 질문은 뭐 성문일보의 뭐 백박박 네. 뭐 기자입니다.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받았어 백박박 네. 기자가. 그러면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걸 또 받아서 성문일보의 백박박입니다.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네, 그냥 손 들고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어. 뭐 근데 거기 보면요.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 참 도대체 거기서 정치를 해요? 몇 명 기자가 그랬어 제가. 하여튼 할 질문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70분 동안 했는데 질문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제 질문도 막 안 받을 것 같으면 빨리 물어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소를 시켜.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요. 대통령께서 더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뭐 기자들 질문 더 받으려고도 많이 하긴 했는데. 저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함성득 비선 건 뭡니까? 그럼 대통령 분명히 그랬어요. 하하 그건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든지 뭐라도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긴 그럼 비선이 맞고요. 뭐 그러진 뭐 비선이 않겠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 하신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딱 던져줘야 되거든. 여기서 제가 대통령한테. 달 보면서 저달에 옥토끼가 이제 이런 얘기 안 할 만큼의 뭐가 그 실마리가 나올 만한 게 있었어야지. 제가 오늘 백변한테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거기서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냐. 오랜만입니다 막. 오랜만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또 이게 초반에 세 번째 질문한 기자인가가 그랬어. 내가 그래서 야 저거는 그러니까 SBS 기자인가 그래요. 저는 또 재밌었던 건 이것도 에이, 뭐 한국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인가. 네. 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너무 이게 재밌다기보다 이거는 좀 약간 좀 저도 그랬는데 일단 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하고 했는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 후보로 돼 있네. 그래갖고 대표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떠나서 막 우리 국민의힘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화가 나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좀 이제 뭐 이런 인사들 뭐 만나는 그러니까 물밑 그 뭐 비선 알지 몰라도 뭔가 롤이 있었으니까 또 만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심에 그걸 보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용감한 형사들을 찍을 수도 없고 프로파일러 뭐 이런 거 할 수도 그러니까. 없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좀 깝깝한 그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최상병 특검 받냐 안 받냐보다 사실 저는 이게 훨씬 해병대원 순직 사건. 네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이게 훨씬 궁금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소위 보수 지지층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딱 건드린 거라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또 불을 이렇게 쫙 찬물을 또 끼얹은 상황이라 이거를 또 유야무야 그냥 뭐 대충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댓글을 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비판적인 뭐 멘트라거나 그러면 막 뭐 백성무 왜 저래 막 이랬는데 지금은 댓글 자체가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 공수처 수사나 이런 거에 그 대통령실도 반응을 하는 게 보이는 게 일단 지금 그 유재은이라는 국방부 그 법무관리관하고 네.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교체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잔 말이에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수사를 부인한다거나 그랬으면은 5기로라도 안 바꿨을 걸요. 뭐 그런 거를 하나씩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 미진하면 본인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제안하겠다. 근데 그 미진한 기준이 또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 그거는 저쪽은 막 윤석열 경로 이거 찾아내 막 이럴 거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다는 거지. 경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저는 오늘 기자회견까지 나선 게 많이 스스로 좀 궁지에도 몰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좀 저도 유심히 좀 봤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크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검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검찰총장한테 불만이 있다. 네. 검찰총장은 한동훈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렇지. 예, 그런 글쎄요. 검찰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이렇게 뭐 명품백 수사를 굉장히 세게 해라 뭐 지시하고 그냥 본인의 의지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뭔가 정치적인 뭐 예. 목적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제가 그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법조라고 그래요. 검찰 법원 이런 거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좀 알잖아요. 예.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의사를 관철하는 거다. 어떠한 뭐 상의나 뭐 협의 소통 없이 그냥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원석 총장 스타일이 그렇긴 해요. 저도 뭐 일단은 저는 제 굉장히 친한 분이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혹시 그러니까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수사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보면 네. 이거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진상 규명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으로 배우자는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되진 않으나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굉장히 좀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사과를 하신 거고 참 박절하지 못해 안타깝다. 그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때 그 KBS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앵커의 멘트가 그때 박절하지 못해서 절박해졌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얘기를 맞아. 했고.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한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를 했냐
그렇지. 알고 신고를 했냐 여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그것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기관이 어디고 그렇죠. 그 기관장이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이게 비서실장인가? 그 법리적으로 좀 어. 애매해요.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대놓고 대통령이라 말하는데 대통령이 속해 있는 기관이라는 게 어딘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인데 네, 네. 대통령실의 장이 누구냐? 그럼 뭐 대통령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직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독립관청이면서 소속 기관이면서 뭐 이거는 네.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신고했냐는 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알고 안 했느냐 신고를 누구에게 그렇죠. 어쨌든 그럼 본인이면 네. 본인이 내가 알았네 신고를 해 본인한테.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지금 뭐 대통령 기록물 그렇죠. 기록관. 기록관 그 세종시에 있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명대로 과정은 밝혀야죠.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 그 과정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정확하게 확인이 좀 돼야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의혹이 좀 해소될 것 같고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임기가 9월까지인데 이거 그대로 안고 가다가 후임 총장 오자마자 벼락 맞잖아요. 또 그러면 이걸로. 그래서 일단은 뭐 진상규명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전에 받은 선물이네 뭐네 저쪽 얘기하는 것까지 다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품백 부분은 이번에 검찰을 통해서 어떻게든 털어야 된다. 그럼 형님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서면 조사하거나 뭐 방문 조사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명백하게 무슨 그러면 몰라도 이걸 또 소환을 안 하면 또 난리가 나거든. 이런 게. 난리 한번 나야 됩니다. 날려면 나야 된다. 이거는 못 막아요. 그걸 고맙습니다. 통해서 뭐 그래야 이제 반전이 되고 뭐 이런 거보다도요. 국민들은 궁금하거든요. 국민들께서 생업에 바쁘시고 이게 딱 봤을 때 이거 뭐야라고 하는 거를 풀어주려면 딱 봐서 알만한 게 나와야 돼요. 뭐 길게 뭐 설명 듣고 무슨 뭐 이게 그렇지. 기관장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갔네 조사 받았네 네. 카메라 착착착착 뭐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몰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똑같이 그렇게 멘트를 했는데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한 번은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다 받자고 그거 저도 이제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거 싹 이거 다 받자. 물론 일부에서는 네. 속 시원하다 네. 뭐 하시지만 제가 김민정 교수하고 아무 친분도 없어요. 네. 뭐 그분하고 좋고 나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지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래요. 죽은 권력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한테 왜 그러냐.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살아 있잖아. 살아 있죠. 여의도 대통령이라며.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러면 또 막 진흙탕이 돼요. 그건 그거고 남겨둬요. 네. 남겨두는 것도 남겨둬야지. 재미야. 재미라는 표현 취소. 음. 남겨두는 것도 전략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거고 왜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본질을 흐리면서 국회를 또 정쟁의 장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니 그거는 뭐 특검이나 뭐 진상을 안 밝혔는데 이 뜻이 아니고 별개로 봐야죠. 별개죠. 그걸 막자고 그걸 끌고 들어오면 정당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참이나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자 김정숙 여사 뭐 타지말 무슨 뭐 관봉 그 현금 예. 묶는 끈 그다음 뭐 김혜경 뭐 어쩌고 그건 저쩌고 법과 워낙 많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걸 특검으로 한다고 예를 들어 안 나왔어. 그렇지. 면죄부 줄 이유도 없고요. 국민들 마음 속에 김정숙이라는 분은 뭐 어떤 사람,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평가도 이미 끝났고. 뭐 그죠? 민주당처럼 뭐든지 특검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유지가 목적이에요. 그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형님. 가족,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조금 더 봐서 뭐 우리 사회 이거 지키면서 잘 가자고. 저쪽은 다 잘못됐어. 그렇지. 일단 내 이득이 중요하고 하여튼간 피해 본 사람은 다 그거를 피해를 다 받아야 돼. 그렇지. 보상 받아야 돼. 이거거든요. 이 차이에서 그럼 지금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느낀 사람이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소리 한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답답해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답답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 전투력 돋고 이런 거 같이 받아야지. 그거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전투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수가. 국회 지금 구성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어쨌건 반전을 꾀해서 변화를 꾀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좀 많이 보수가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의혹도 해소해주는 상황 이렇게 가야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이 전체 국민이 음, 보수에게 음, 국민의힘에게 아 그래 그래도 나라 생각하고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데가 그래도 쟤들이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뭔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 거지. 우리도 똑같이 니네도 특검해. 니네 두 개네. 까 같이 까. 뭐 그래서 뭐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그렇지. 뭐 특검 거부하는 게 죄인. 뭐 이런 말 저희 성정에 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사실 이 김민전 당선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뭐 완전히 무슨 저 극우 유튜브에서나 할 만한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저는 그분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 멘트는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누구요? 김민전 네, 당선인. 네, 저는 이거 아까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너무 무책임한 멘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보고 계십니다. 한동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라제니님 함성득 씨 KR을 비선이 왜 빼? 그러니까 KR 한동훈 KR입니다. 대한민국 비선이 아니라 대통령 가지고 반사기 친 거예요. 그냥 의미 둘 필요 없어요. 사실 저것도 반사기 쳤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네, 미지 영역으로 봅시다. 네, 비님 윤 대통령 불쾌하다는데 어느 대목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윤통이 이재명에게 차기 대선 얘기한 건 팩트 같고 이건 선 넘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랬다면 선 넘은 거죠. 네, 선 넘은 거죠. 저게 팩트라면 진짜 선 넘은 겁니다. 이영애님 다 됐고 한동훈 위원장님 힘내세요. 여긴 또 우리 한동훈 위원장 위두훈이 또 팬클럽 늘 그 자리에 있으니 저에게 기대도 돼요. 온 가족 지방에서 서울로 한 위원장님 가신 칼국수 집으로 와 칼국수집? 이번에 저기 뭐 그 동네 칼국수 먹어가지고 그거 주인 아저씨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사진 그런 올라와서 게 있어? 그걸 또 뭐 정치재계 기지개 이렇게 또 기사 나왔더라 그래서 그 칼국수 먹어가지고 그건 아니고 칼국수는 못 봤네 요새. 이거. 네 깨연님 엎질러진 물 해명 제대로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우리 댓글 더 있나요? 네. 이러 쓰시는 분 안타까운 건 윤통의 극대노가 이제 무섭지도 않습니다. 극대노하면 뭐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분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용기님 지금 보수가 유난 갈등으로 난리도 아닌데 오늘 대통령님은 한동훈에게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명동관. 네, 각자 갈 길 가자로 보이네요. 사실 저하고 용기님하고 조금 비슷하게 느꼈네요. 네, 그라제니님 김용형아 가발입니다. 네, 김용 네? 지금 그 김용. 그 김용 보석 나온 또 분. 나와서 또 조작이래. 좀 이따 그 얘기할 거예요. 오징어 페퍼민트님 진짜 비선이든 가짜 비선이든 그 교수들이 그렇게나 자의적 해석을 만천하에 전파해야 된다고 할 만큼 윤이 우스운 취급을 받고 있는 거고 윤 스스로도 그런 취급받을 정도로밖에 정치를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확신이 되는 뉴스였고 윤은 이재명과 협치를 넘어 공치하겠다는 걸 생각이 들어 탈당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의사한테 치료받게 되는 건가 싶은 마당에 저 기사를 결심합니다. 잘 보시면 공치라는 단어가 5번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 임혁백이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공치를 해야 된다고 이재명에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이 거기서 오케이를 했다는 말만 나와요.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소린가? 협치다 공치가 뭔 그럼 대통령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 옛날 대통령이라고 나폴레옹 때 뭐 통영 정부예요. 통영이 3명 있었잖아요. 이거 뭐한 짓이야? 저 나폴레옹 봤어요. 영화에 나오더라. 1통령, 2통령, 3통령 그러니까. 있잖아. 네, 비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함교수 윤통말 전달한 거 맞습니다. 네, 뭐 저도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형님 왜 뭐야? 제르가 됐으니 형님 왜 그러세요? 여기 계신 분들 바보 아닙니다. 하는 정무라인 비서실장 참모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죠. 그럼 저게 비서이지 뭐가 비선인가요? 아무 직책도 없는 두 사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비선이 아니라는 얘기도 못 하겠고 쉴드 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함성득이라는 분이 한 말을 우리가 10개를 얘기했으면 10개가 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 거기서부터 이미
대통령 지지율에는 좋을 영향이 하나도 없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랬고 맞아요. 쇼크를 받았으니까요. 이건 안 놀랄 수가 없는 얘기죠. 댓글 다시는 분들 심정을 제가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댓글 보면 또 지금 또 일어서시는 분 좌파 친구가 그러더군요. 윤통을 왜 탄핵시키냐고. 의사랑 싸우지 이재명 대표랑 손잡는다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탄핵하냐고. 저거예요. 지금 우파가 탄핵시킬 판입니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저거예요, 저거.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정확히 보셨어. 보수 내부에서 지금 막 난리예요. 저분이 지금 아이디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분 아니에요. 네. 올 때까지 기다린다. 대단한 분인데 뭐 독국가 이에스죠. 네, 맞아요. 예. 네. 정치 잘 보십니다. 요즘에 저도 그래 독국가에서 나오는 지금 또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어요. 쇼군. OTT로 쇼군. 네, 비님 윤통 성격 보면 버럭해서 이종설 말 바꾼 거고 그 위법인지 따져야죠. 왜 그냥 둬도 될 걸 이사단을. 그거는 봅시다. 저도 이제 이거는 진위업은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요. 상희정님 고맙습니다. 또 제르가디스님. 오늘 기자회견 저 뉴스로 대충 봤는데요. 한동훈이 관련 질문 2개였는데 그놈이 20년지기 운운하며 프레임 전환하는 거 다 눈치챘습니다. 프레임? 너무 뻔합니다. 속 보여요. 그렇게 선거 때 자기 몸 상하며 개고생한 한동훈을 먼저 만나야지. 홍준표 만난 것부터 잘못 판단한 겁니다. 끝까지 기다린다고요?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분이 나랑 비슷하게 많이 느꼈네. 난 아까 제가 질문한 거랑 똑같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윤통의 오해를 쫙 다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 부분 조금 아쉬웠습니다. 용기님, 제 말이 제르가디스 말입니다요. 진짜 각자 길 갑시다. 전 한동훈입니다. 큰일 났네 진짜. 저 위에 거 안 읽었어. 네. 어디? B. 어디? 저 내려. 거기 B.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에 대한 저혈압 공격 멈추고 주변 정리하시고 국민 눈에 다 보입니다. 한동훈이 떨어져 나간 지지층을 끌어오는 걸 방해 안 하셔야 합니다.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뭘 강요하면 안 돼요. 권력자가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큰 권력 휘두르는 사람을 지킵니까? 진짜 오늘 참 좀 더 내려주시죠. 네, 상희정님 고맙습니다. 오징어 페퍼민트님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은 대학 동기 단톡에서 윤취임초 용산 집무실 건을 원색적으로 욕하던 양문석 김준혁 때 입번거나던 대학 동기들이 지금 의료대란 위기 속에 윤석열 비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즘 도리어 윤석열 욕 한 번 안 하고 매일 한동훈 그 딸만 욕합니다. 저게 이제 그거죠. 그만큼 한동훈이라는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뭐겠어요. 뭐 두려움이라고 하면 좀 오글거리고 경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저게 딸을 왜 욕해? 왜 딸을 욕하지? 네. 아니 지금 뭐 거기 특검한다고 또 조국도 뭐 맨날 하니까. 별거 없다니까요. 근데 저 얘기도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오히려 가만히 있는다. 진보 지지자들 그런 얘기가 또 내포돼 있긴 하네요. 네, A님 삼김 받자는 건 국민 민심을 모르는 얘기 지금 권력자는 윤석열, 김건희라서. 네. 그다음에 용기님 위두훈이에서 윤 대변인 백변호사 응원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네, A님 김 여사 디올백 샤넬 화장품 대통령은 본인이 소속기관장이면 이해관계 충돌을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 있습니다 하셨고요.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저게 좀 법리적으로 실장이냐 있어요. 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라제이님 가만히 들어보니 결국 구속시키면 다 해결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셨고요. 여름조아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자고 아까부터 계속 저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법원에서 안 그건 받아주셨죠.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여름조아님 20년직이라면서 탈진까지 한 한 의원한테 전화 한 통 하나요? 위두훈이 5만 달성. 네. 촌이님 대선 때부터 찜찜한 부분 많았지만 이재명만은 막아야지 하고 참고 뽑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부터 보수 지지자들을 호구로 보고 있죠. 이제는 윤통을 지지하는 건 제 양심과 지능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자기네가 보수 힘으로 당선됐다지만 보수 아니라고 녹취해서 말한 거 그게 진실이었나 싶고 이번에 그 비선 논란이 굉장히 그 충격이 컸네요. 네, 레비싱 링로드님 두 분 방송은 제 패턴입니다. 많이 듣고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현기증 나는 정치의 사막에 오아시스입니다 하셨고요.